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하유 쌤입니다. 여러분 삼시사회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셨죠? 아직 이의제기도 많이 있으니까 결과를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죠? 결과 나올 때까지 여러분의 편한 시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가을의 정치도 느끼시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 미뤄왔던 일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삼시사회 시험 총평과 다음 35회 시험 준비하신 분들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합격할 것인가 합격 전략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삼시사회 민법입니다. 이 민법이 올해 시험이 거의 10년 동안 가장 최악,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었습니다. 아주 어려웠죠. 그래서 이번 시험은 박스형 문제가 12문제가 있고 가불병 사례 문제가 12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지문이 177개입니다. 그러니까 200개가 아니고, 자, 박스형이 있으니까 지문이 한 문제에 뭐 3개짜리 있거든요. 그래서 200지문이 아니라 총 177지문. 근데 정답 지문은 40개가 아니라 53개입니다. 박스형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박스형 문제가 있죠. 이 문제는 3번이 답이거든요. 기억, 니은이 정답이니까 이 문제는 정답 지문을 제가 2개로 계산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번 시험은 총 지문이 177개, 정답 지문이 53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총 지문이 177개 중에서 약 10년 동안 기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지문이 27개 나왔습니다. 약 7분의 1 수준이죠. 그 말은 7분의 6은 10년간 기출문제에서 다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정답 지문은 53개에서 약 10년간 기출되지 않은 게 12지문 나왔습니다. 약 5분의 1입니다. 그 말은 5분의 4는 이미 다 기출된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 지문만 보더라도 5분의 4, 약 80%가 이미 기출된 지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은 기출이 더 많이 나왔어요. 올해 시험이 역대 최악입니다. 그럼에도 10년간 기출문제만 잘 분석하시면 충분히 80점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를 이것저것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나와도 기출문제만 잘 분석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객관적으로 정확히 평가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가 객관식이잖아요. 보통 오지선다인데 이렇게 이제 옳은 거 물어봤죠. 자, 그럼 여기서 5개 중에서 한 지문을 몰라요. 한 지문을 몰라도 이 문제 맞힐 확률은 100%죠. 100%입니다. 하나 몰라도 다 맞힐 수 있어요. 그럼 2지문 모르면 맞힐 확률이 좀 더 낮아지겠지만 5개에서 2지문씩 몰라도 충분히 60점 맞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에서 3지문만 알아도 6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일반 서술형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틀린 걸 물어봤죠? 이런 문제도 한 지문 몰라도 맞을 확률이 100%입니다. 일반 서술형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박스형 그러지 않아요. 예전에 22회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그랬지만 선택지가 2개씩 똑같죠?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2지문을 알아야 정확히 문제를 맞출 수 있죠. 그러니까 한 지문 모르면 이 문제 맞힐 수 없습니다. 2지문을 알아야 맞힐 수 있죠. 이처럼 박스형 문제를 냈다는 말은 더 어렵게 냈단 말이죠. 더 정확히 공부하라고 학생들에게 주문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선택지가 2개씩 똑같잖아요. 그런데 22회 때 그랬고 그때는 낭만주의 시험이에요. 지금 시험은 사람을 떨어뜨리는 시험입니다. 예전 시험은 웬만하면 합격시켜주려는 시험이에요. 근데 지금 웬만하면 떨어뜨리려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33회 작년 문제 보더라도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그런데 이 4개가 있잖아요. 내 선택지가 3개짜리도 있고 2개짜리가 있죠. 박스를 더 어렵게 이렇게 낸 거죠. 요즘 시험은 다 이렇습니다. 마찬가지 33회도 자, 모두 고른 거 그랬죠? 여기는 3개짜리도 있고 선택지가 2개, 1개짜리 더 어려워졌죠?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323에 마찬가지 이렇게 3개짜리
한 개짜리 있잖아요. 이렇게 박스를 점점 더 어렵게 내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34회 시험은 박스 12문제가 다 형태가 똑같습니다. 박스 안에 다 3개씩 똑같고 다 모두 고른 것 이런 식으로 다 냈어요. 그리고 선택지가 5개짜리 되어 있고 1개짜리 있으니까 엄청 박스를 어렵게 내고 있죠. 다른 문제 볼까요? 이번 34회 문제도 또 선택지가 3가지인데 모두 고른 것 그랬고, 자, 여기 하나짜리 되어 있고 3개짜리가 있죠. 이렇게 점점 어렵게 박스형을 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여기 3개 있잖아요. 근데 1, 2, 3, 4, 5는 3개짜리 되어 있고 2개, 1개짜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불병 사례를 낼 때도 이렇게 문제의 날짜가 있잖아요. 여기 기억, 니은, 디귿도 날짜가 있잖아요. 날짜 계산할 때 또 머리 아프고 시간이 걸리죠. 이렇게 사례형 문제도 박스화 시켜서 날짜까지 포함해서 점점 어렵게 출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지도 3개짜리 있고 또 1개짜리, 2개짜리 있잖아요. 2개씩 묶어놓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험을 내고 있는데 그럼 결론. 그러면 이제 35회 시험을 어떻게 합격할 것인가? 자, 시험을 만약에 어렵게 출제하더라도 지금 보신 것처럼 어려운 내용을 출제한 게 아닙니다. 아까 기출문제에서 다 80% 나왔잖아요. 80% 이상 나왔죠? 근데 똑같은 내용을 박스형 문제로 바꾸거나 가불형 사례로 바꾸면 문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낸다 해서 어려운 내용을 출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 나왔던 내용, 그 기출문제를 토대로 이렇게 박스형이나 사례로 어렵게 내는 겁니다. 결론. 기출문제만으로도 충분히 80점 맞습니다.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통계를. 그래서 최근 10년 기출문제만으로 이번 35회를 아무리 어렵게 내더라도 박스형으로 낼 거니까 충분히 80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5회 준비하신 분들에게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하시라고 권유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개사법도 강의하거든요. 이제 34회 중개사법은 박스형 문제가 15문제입니다. 작년에는 19문제입니다. 이 중개사법도 어려운 내용을 출제한 게 아니고 박스형으로서 문제 형태를 어렵게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은 듣보잡, 듣도 못한 그 잡노문 문제 양 4개를 출제해서요. 그러니까 틀리라고 양 4개를 출제한 겁니다. 이런 거 찍으면 되죠. 중개사법 85점 맞을 수 있습니다. 90점 맞을 수 있어요. 100점 맞으려지 마세요. 이런 듣보잡 이런 문제는 가볍게 찍어서 운이 맡기는 겁니다. 그럼 이 중개사법은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1편은 공인중개사 법령 24문제 나왔고 이건 조금만 열심히 하면 20문제 이상 맞습니다. 그래서 이 중개사법에서 고득점 하시려면 여기 2편, 3편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고득점이 나옵니다. 1편은 누구나 다 잘해요. 2편이 이제 제가 줄여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여기서 7문제로 엄청 많이 나왔죠. 어렵게 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타 중개 실무에서 약 9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시험부터 두드러진 특징이 민법 판례 문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1차, 2차 혼합형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2차 과목을 공부하시더라도 민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민법과 중개사법을 두 과목을 동시에 강의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아주 특별히 특히 2차만 공부하신 분들 민법 다 잊어버리거든요. 제가 특별히 잘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개사법도 박스형이 똑같습니다. 박스에 기억, 니은, 디귿 3개 있고 또는 4개 있죠. 이렇게. 근데 다 이렇게 모두 고른 것 이런 식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지도 3개짜리, 2개짜리, 1개짜리 꼭 민법처럼 내고 있는 거죠. 같은 내용을 더 어렵게 내고 있단 말입니다. 또 다른 문제도 여기 기억, 니은, 디귿 3개 있잖아요. 근데 선택지 1개, 2개, 3개 이렇게 모두 고른 것으로 내고 있고 지금 시험이 다 추세가 이렇습니다. 다른 문제도 모두 고른 것이죠. 1개짜리, 2개,
3개짜리 이런 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모두 그런 거죠. 3개가 있고 1개, 2개, 3개 이렇게 3개를 정확히 알아야 문제를 맞출 수 있게끔 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다른 과목도 박스형 문제는 다 이런 식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1차도 아까 민법도 그랬죠. 자, 그럼 이제 35회 공부하신 분들 어떻게 합격할 것인가? 똑같습니다. 민법하고 똑같아요. 시험을 어렵게 출제하더라도 어려운 내용을 출제한 게 아닙니다. 그 듣보잡 3-4문제 그냥 버려버려요. 뭐 객관식이니까 찍어서 맞히는 묘미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중개사법은 시험을 어렵게 출제해야겠다. 그러면 아까처럼 박스형 문제를 내거나 타과목 내용, 특히 민법 내용을 냅니다. 그러면 2차만 준비하신 분들을 민법 다 잊어버렸죠. 걱정 마시라 해서요. 제가 2차상을 위한 민법 특강도 진행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렵게 내는 거지 뭐 어려운 내용을 마구잡이 내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은 최근 10년간 기출문제만으로 충분히 여기는 90점 넘을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만 열심히 하시면 되고 다른 과목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뭐 공법, 공시법 아니면 그러면 기출문제만 하면 되고 더 이상 뭘 공부해요? 여러분 6과목 10년간 기출문제 다 애우고 합격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말은 기출문제만 정확히 분석해도 무조건 고득점 합격합니다. 다른 뭐 말이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자, 분명히 출제 경향과 객관적인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제 주관적 분석이 아니잖아요. 저를 믿으세요. 자, 이제 35회 시험 준비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민법은 이런 식으로 제 유튜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이론 강의 한 번에 끝냅니다. 기본 학원이나 인터넷 회사는 어떻게 하죠? 인강. 기본 강의를 3번, 4번, 11, 12, 1, 2, 3, 4, 5, 6, 8개월간 합니다. 우리가 수영을 하는데 수영장에 들어가서 물 안에 들어가서 수영을 해야겠죠. 준비 운동만 8개월 시켜요. 그럼 준비 운동에서 너무 많이 해서 힘이 빠져버렸어요. 문제 풀다가 힘이 없어 물에 빠져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1년간 끌고 가야 되니까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그럼 민법은 가불형 사례 문제를 대비해서 제가 가불형 사례 특강도 진행할 것이고 또 기출문제를 OX로 바꿔서 기출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게끔 OX 강의도 할 것이고 매주 한 번씩 주간민법 강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되면 8월 말 되면 마무리 체계도 강의도 할 것이고 백선 특강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 동영 모의고사는 약 8회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중개사 시험이 아니라 다른 민법 시험, 뭐 감정평가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주택관리사 등등 문제도 많이 다루어서 우리 기출문제와 우리 시험이 아닌 타시험 기출문제까지 정확히 분석하면 이걸로 충분히 끝입니다. 충분히 80점 넘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은 이런 식으로 유튜브 강의 할 것입니다. 여기도 기본 이론 강의 한 번으로 딱 끝냅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기출에서 90% 나오니까 기출문제를 다시 OX로 정확히 비교할 것이고 매주 주간 중개사법도 할 것이고 이제 마무리 8월 말 9월 되면 여기도 체계도 특강 할 것이고 백선 특강 동영 모의고사도 약 8회분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5회 준비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민법과 중개사법 두 과목을 공부하시면 둘 다 80점, 90점 넘을 수 있습니다. 이 시험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이론을 가볍게 공부하고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기출문제만 정확히 분석하면 아주 빠르고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다 저는 기출문제를 토대로 하는 거지
제가 막 만들어낸 문제 아닙니다. 저는 오직 기출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기출문제 위주로 기출을 변형해서 다 진행할 겁니다. 자, 35회 준비하신 분들 저와 함께 화이팅 하세요. 학교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